안녕하세요. 상한문입니다. 오늘 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매들 다들 잘 하셨습니까? 어제 나갔던 미션 종목들 오늘 흐름을 한번 보고 복귀를 해보고 내일 공략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갔던 종목들이 주로 눌림을 주는 종목들을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좀 내가 걱정스러웠던 것은 월말에 매도세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종목들이죠. 그래도 뭐 저런 좀 헛날리는 종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월말이니까 천천히 할 수 있는 종목을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보죠. 오늘 어떻게 됐는가. 제 어제 나왔던 종목이 윙이푸드하고 넥스트리밍 그리고 큐브엔트, MI텍, SCD 아마 이렇게 종목이 난 것 같은데요. SCD는 뭐 한 번 더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종목 같은데 뭐 큰 오늘 흐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MI텍 한번 봅시다. MI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봉을 좀 내준 종목이라서 오늘 작은 양봉이라도 좀 약간 이렇게 올려가주는 모습을 취해주면 좀 엉덩이를 완전히 좀 틀어가는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스러운 모습이었을 텐데 결코 오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아쉽네요. 시가가 그런데 마이너스 1%로 출발해서 오늘 어차피 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스스로가 말을 해주긴 해줬습니다만은 조금 아쉽죠. 이런 종목은 시가 마이너스 1% 출발해서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0.8%까지 올라갔다. 뭐 이 정도면 일단 꼬리 부분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나쁘진 않았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어제 진입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뭐 이 부분에서 한번 진입을 하기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아침에 좀 약간 이렇게 올려주는 스타일이 더 좋았죠. 이런 스타일 종목은 왜냐하면 여기를 일단 저점으로 인식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의 양봉덩이를 완전히 틀어주는 그런 모습을 바랬는데 좀 아쉽군요. 이런 종목은 그래도 이 종목도 뭐 큰 변동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브엔터 봅시다. 큐브엔터는 이 자리가 어제가 한 8%인가 9%인가 떨어졌죠. 9.4%까지 떨어졌는데 국내 지점을 여기서 이 지점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평단에서 한 5% 정도를 잡는 게 좋겠다 아니면 한 3% 정도 잡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종목은 오늘 공략할 기본적인 요건을 벗어나 버렸죠. 왜냐하면 시가가 벌써 마이너스 3%로 빠져가지고 출발해 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6%로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공략 종목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손을 안 대는 게 낫죠. 안 그래도 지금 맥점 자리를 골라서 공략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 맥점을 벗어난 시가로 출발이 됐기 위해서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낫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오늘 보면 마이너스 3%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8.5%까지 밀려가지고 종가상 마이너스 3% 다시 이제 올라 나왔습니다만 흐름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초보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지점 우리가 생각했던 지점에서 진입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대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시가부터 우리의 생각과는 영 다르게 출발이 됐다는 것은 손을 댈 만한 상황이 못 되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접근 자체가 할 수가 없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상한문에서는 또 이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많은 경우의 수를 또 뭐 배우면서 실력이 늘어나겠지만은 이렇게 좀 기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눌림목을 좀 줄 때는 지금 하루 이틀 오늘까지 좀 3일 아닙니까? 줄 때는 꼬리 공략은 저희들은 항시 하려고 항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원했던 모습은 조금 못 미쳤어요. 우리가 들어간 지역이 마이너스 7%대, 오늘 마이너스 8%대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약간 1% 정도를 주고 더 주고 샀는데, 그래서 뭐 일단 종가상 4% 정도 수익을 안고는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스타일의 매매는 매매를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면 이런 꼬리 공략 같은 거를 한 번씩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정해진 어, 정해진 라인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 대응이 이루어지고 보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종목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꼬리 공략 같은 것은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들이 자꾸 매매를 쭉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거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후에 세월이 흘러서 좀 실력이 좋아지면 해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윙이푸드 한번 봅시다. 윙이푸드는 어제 시간에서 마이너스로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략을 할 필요성이 없는 종목이다. 일찍 서둘러서 공략을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겠는데, 시간에서 어제 마이너스 1%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가도 보면 딱 마이너스 1.3%, 딱 고만고만하게 딱 시가 출발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항시작을 했죠. 거기서부터 시가부터 제가 말했죠. 뭐 1% 정도 빠졌으면은 한 2%부터 분할로 착착착 해서 올라가면 보유를 해본다라는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유사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죠. 이 종목이 보면 시가를 선에서 출발이 오늘 일본 틱봉이죠. 윙이푸드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이 됐는데, 차트라 이 틱 차트가 잠깐만요. 조금 늘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상치 T 차트인데,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1% 출발이 돼가지고 1% 출발해가지고 지금 오늘 보면 마이너스 5%대까지 마이너스 5%대까지 밀렸는데, 여기까지 밀렸죠. 여기까지 밀렸는데, 이런 어제도 말씀드린, 이거는 어제 우리 이 꼬리 부분 공략을 하는 방법과 또 하나의 방법은, 시가를 확인한 후에 시가가 1% 하락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하락을 하겠죠. 마이너스로 출발했으니까 하락을 하면은 이 하락 부분에서 상승 반등이 일어나서 이걸 돌파를 할 때,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이런 종목은 제일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종목은 그런 시점에 어떤 흐름을 주지는 못했죠. 즉 시가까지는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마지막 장 마감 때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뭐 이러니까 이건 이미 틀린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여기서 빠져가지고 이 시점에서 바로 날아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말 스타일인데 못 가잖아요. 그죠? 못 가고 쭉 내려온 종목이 오후장에 들어간 종목은 틀린 거죠. 그래서 아침장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왔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적어도 10시 반 안쪽에서는 여기서 체킹이 되고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와서 적어도 한 30분 안쪽에 이걸 치고 올라가 줘야 된다. 근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종목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절대 서둘지 마시고 시가를 확인한 뒤에 천천히 해도 된다. 천천히 해도 된다. 그 점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종목은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뭐 매매는 대부분 다 안 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넥스트리밍. 이 종목도 어제 그랬죠. 넥스트리밍은 이 지점상 공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금액도 6,500대 근처고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틱 차트를 보면 아침에 보면 시가가 몇 프로 잡았죠? 넥스트림이 보합에서 출발이 됐군요. 시가가 보합에서 출발이 돼 가지고 약간 눌림목을 주고 바로 상승을 했죠. 그래, 지금 이런 스타일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스타일이 앞에 윙이푸드도 이런 스타일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스타일 뭐 아무래도 좀 고점으로 올라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오늘 넥스트림은 충실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을 보면 시가 보합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4%까지 떨어져 죽었고, 고점이 플러스 7%, 7.9%, 거의 8%까지 갔죠. 거의 10% 이상, 뭐 11, 2% 수익까지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분명히 그 맥점에서 분할로 잘 대응을 했으면, 보합에서 4%까지 미끄러졌으니까 이 음봉 지역에서만 잘 매수가 들어갔다면 충분히 10% 정도 수익은 충분히 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리밍은 계속 추적을 해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공략할 가치가 있었던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도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초보분들한테 항시 물론 양봉을 공략해서 양봉을 수익을 먹는 것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파랗게 사서 빨갛게 팔아야 수익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공부는 그런 공부를 자꾸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보분들은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빨가니까 탁 사서 바로 가는 종목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시면 그렇지 않은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죠. 종목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또 흐름을 체킹을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죠. 만일에 내가 원하는 지점이 어디까지 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상승을 반등을 할 때는 난 또 어떻게 할 것이다. 시가를 돌파를 할 때는 난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분들은 바로 땡 해가지고 빨개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면 항시 다칩니다. 그래서 항시 기다려서 물량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매매를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매매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에게는 제가 자꾸 바로 찔러 넣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서 매매를 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부 좋으니 복귀도 그날 공략했던 종목들 복귀도 하고 내일 공략 종목들 간단한 설명도 듣고 그러는데, 내일 공략 종목보다는 오늘 한 종목들의 복귀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스스로가 매매한 것을 복귀를 계속 충실하게 해 나가다 보면 내일 공략 종목의 시나리오를 짤 때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정밀해지고 좀 더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공략한 종목을 아침에 뭐 공략하고 던져 놔버리고 또 뭐 그 다음날 또 종목 잡아서 또 하다 던져 놔, 그렇게 하면 늘지가 않아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가 오늘 트레이딩 한 것에 대해서 사색과 고찰을 할 수 있는 본인만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넥스트림은 내 전략대로 기다려서 시가가 보합이니까 급한 종목 아니니까 갈지 안 갈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종목이고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는 종목이니까 과연 어디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기다려보자. 자, 뭐 여기서 4%대에서 멈췄다. 그럼 이 종목을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까? 그럼 뭐 1%씩 분할을 하자. 안 그러면 뭐 2%대 분할 한번 하고 보합 치고 올라갈 때 한 번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사색과 고찰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계속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트레이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항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고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 점 잊지 않도록 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자, 오늘 복귀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 공략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략 종목을 먼저 보기 전에 내일이 무슨 날인가를 항시 체크를 하라고 했죠. 자, 내일은 2월달 마지막 매매일입니다. 그리고 2월달이 이제 마감을 짓는 날인데, 아무래도 뭐 한 달을 마감한 날이니까 변동성이 제법 좀 될 겁니다. 내일은 굳이 뭐 엉덩이를 뒤로 빼고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일단 첫 번째 종목 한번 봅시다. 용평 리조트를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될 수 있으면 남북 경협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뭐 해봐야 될 건 해봐야겠죠. 일단 현재로선 지금 뭐 바닥에서 지금 몸을 이제 막 벌벌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쑥쑥 가지는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내일쯤은 한번 저쪽이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랑가는 뭐 모르겠지만은, 일단 한 번은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뭐 움직임이 없는 종목인데,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지금 뭐 한 300만 주밖에 거래량이 안 되니까, 일단 뭐 이 종목은 뭐 시간에선 플러스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일은 뭐 크게 쿡 뭐 달려 빼고 그럴 스타일은 아니죠. 지금 저쪽에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급하게 빨갈 때 살려고 하지 말고, 약간 이쪽 꼬리 부분에서 좀 살살 보여주면 조금씩 보유를 해서 이쪽 꼬리 부분을, 이전의 꼬리 부분을 손질폭을 보고, 폭은 얼마 여기 안 됩니다. 뭐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진입을 해서, 만일에 큰 폭으로 안 가더라도 양봉으로만 내일 좀 만들어주면 그대로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하시고, 이 꼬리 부분만 안 깨면 일단은 한번 주말을 한번 보자. 저쪽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내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무 금액을 많이 하든지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항상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금액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용평 리조트 내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 한번 봅시다. 오늘 일단 뭐 다시 재탕 뉴스지만은, 일단은 뭐 다시 아기상 이름이 나왔는데, 내일은 한 번쯤은 공략해볼 뭐 자리는 될상 싶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16%까지 내려왔는데, 시간에서는 크게 뭐 표시는 없습니다. 뭐 보합 근처로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시가도 높게 안 나오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이제 뽑아서 드릴 때는 될 수 있으면 시가 높은 종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시가도 너무 높게 출발이 되면 여러분들이 대응 능력이 아직 안 될 거라 보고, 될 수 있으면 낮은 시가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고르다 보니까 종목이 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일단 토박스 코리아 내일 뭐 이건 뭐 큰 전략은 따로 없죠. 그냥 편안하게 시가가 거의 뭐 보합 근처에서 될 텐데,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크게 보합 근처에서 시가 되면 굳이 막 달려들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음봉을 줄 때 진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매매니까, 팔할 때 조금씩 해가지고
빨갈 때 팔아먹는다 전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HNT 한번 봅시다. 이 종목은 전전일에도 여기서도 재료가 나와가지고 죽었고, 오늘도 재료가 또 나와가지고 상한가까지 갔다가 또 내려왔는데, 이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야 될 종목인데 또 시간에서 또 뉴스가 또 뭐 새롭게 또 나오는 바람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에서는 지금 한 3%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3% 정도 이 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 종목 역시 내일 시가가 뭐 몇 프로 정도 잡힐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3% 근처 내에서는 잡히겠죠. 잡힐 테니까 이 종목 역시도 달려드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 시가에서 시가 뭐 3%가 잡히든 뭐 2%가 잡히든 3.5%가 4%가 잡히든 시가에서 밑으로 될 수 있으면 보합 근처에서 한번 진입을 해본다는 전략을 잡으시고 보합에서 출발이 되도록 한다라는 마인드로 합니다. 급하게 서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이 종목은 약간 호가를 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서둘지는 마시고요. 분할을 하기에 내가 좀 귀찮다는 분들은 뭐 시가에 한번 넣고 뭐 보합에 한번 넣고 뭐 이렇게 해도 두 번만 해도 되겠죠. 예. 최대 맥시멈은 마이너스 3%까지 정도밖에 그것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은 잡아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 캐피탈 봅시다. 이 종목은 조금 종목이 동전주인데 동전주는 좀 잘 안 합니다만은 일단은 차트를 한번 줄여보면요. 크게 뭐 끼가 있는 종목 아닙니다. 근데 이 종목은 내일 한번 관심 끈에만 놔두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돼가는가 한번 보시기만 바랍니다. 시간에서 지금 5% 정도 올라가 있는데 5.6%. 좀 경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한번 분할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초보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접근을 좀 자제를 하시고 이런 식의 종목이 지금 뭐 전년비 대비 영업이익이 뭐 100 몇십 프로 지금 됐다는 재료로 지금 올라온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그게 좀 제가 좀 생각이 좀 많은데요. 이것은 내일 월말 주간이 아니라면 한번은 해보겠는데 내일 월말이 돼서 여러분들 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좀 되시는 분만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 두 종목은 펜스타엔터 환창 이 두 종목은 오늘 펜스타엔터가 좀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죠. 단일가 해제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거는 그전때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한 거죠. 해제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한창은 또 오늘 또 풀리죠. 내일부터 또 이제 단일가 해제가 되는데 이제 좀 애매모호한 것이 펜스타도 시간에서 7% 정도 올라가 있고 한창도 시간에서 3.9%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 종목은 한창을 하긴 해야 되는데 펜스타가 7% 정도 올라가 있으면 한창이 자기가 가려고 해도 펜스타가 만일 먼저 끌고 가는 형태가 되면 한창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펜스타가 지금 7%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의 내일 뭐 시가가 고점이 될 확률이 좀 많은데 한창이 펜스타하고 엉켜버리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일단 공략 종목 펜스타를 보지 마시고 일단 한창을 보는데 먼저 공략을 먼저 하지 말고 펜스타와 한창의 흐름을 좀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한창이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한창을 공략을 하더랍니다. 즉 예를 들면 펜스타가 시가를 7% 띄웠는데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뛰었으면 가야죠. 그런데 뭐 7, 8%나 7에서 1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을 한다고 칩시다. 자, 한창은 펜스타가 뭐 7% 정도 시가를 띄우면 한창은 한 3, 4% 띄우겠죠. 그럼 못 갈 거란 말입니다. 펜스타의 흐름을 보고 있는다고. 그런데 펜스타가 머뭇하다가 하락을 이리 하지 않습니까? 하락을 하면 그때부터 한창의 흐름을 잘 봅니다. 한창도 같이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한창은 따로 노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개의 시가가 서로가 어긋나는 지점. 예를 들면 펜스타는 말시가 8% 잡다면 8%에서 6, 7%, 6%, 5% 내려온 스타일이고 한창은 시가가 5% 잡히다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잘 따라가려고 하다가 이놈이 내려오면 자기도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놈은 술술 내려오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놈이 안 내려오고 얘와 1, 2등의 자리가 바뀌는 어느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합니다. 제 말대로 잘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분위기가 지금은 펜스타나 한창이나 그냥 막 공략하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약간 내일 월말 날짜고 그 뒤에는 또 휴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가 있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펜스타를 공략하기에는 시간에 7%를 띄운 종목인데 오늘도 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럼 7% 정도 띄운 종목을 이 정도 시가가 잡힐 텐데 여기서 또 공략해서 또 간다. 이건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또 한창을 공략을 마음먹고 하려니까 서로가 지금 순위가 바뀐 상태에서 펜스타가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한창을 또 무턱대고 공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떤 형태의 경우 수가 일어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펜스타가 뛰어서 놀다가 못 가고 미끄러질 때 한창은 시가가 좀 낮은 상태로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가 이놈이 떨어진데 한창은 이놈을 치고 올라간다. 즉 두 개의 현재가가 교차되는 시점이 생긴다면 그 생기는 시점에 한창에 한번 승부를 걸어봅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테마주 매매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생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넥슨 GT도 한번 봅시다. 넥슨 GT도 처음에 넥슨 GT가 상승을 해가지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이렇게 끌었죠. 넷게임전 항시 쫓아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같이 따라하는 거 좋지만은 하지만 이 뒤의 흐름은 넷게임즈가 또 넥슨을 끌고 가는 형태였죠. 넷게임즈가 또 넥슨을 끌고 가는 형태. 즉 현과 아우가 서로 바뀌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당일날 두 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또 변화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타와 한창은 내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시점이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그 시점이 왔을 때만 매매를 하고 그 시점이 만일에 제 예상과 틀려가지고 그런 시점의 경우의 수가 벌어지지 않으면 접근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제 그러기에는 아직 초보분들은 쓰기리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것만 해도 종목은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시고
지금 시간에서 넷게임즈하고 넥슨 GT가 시간에 상위 들어갔는데 내일 뭐 지금 재료가 뭐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없으니까 내일 뭐 숨은 재료가 있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턱대고 뭐 공략하지는 마십시오. 시간에서 안착되는 모습이 어 5시 5시 59분 50초 59분 59초에 풀렸다가 다시 잠겼단 말이에요. 풀렸다가 다시 잠긴 상태이기 때문에 썩 힘이 강한 건 아닙니다. 시간에서 상에 잠기던 종목도 뭐 4시 반이나 돼서 상에 잠겨 가지고 6시까지 꿋꿋하게 가줘야 좀 그래도 시간에 상한권 인정을 해주지. 저런 식으로 막 왔다리 갔다리 마지막에 뭐 59분 59초에 상에 잠기고 풀어졌다 상에 잠기고 그런 스타일의 종목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나 넥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시가를 높게 띄우면 쉽사리 절대로 접근은 쉽사리는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관망 위주로 하십시오.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변동성은 따먹기는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넷게임즈와 넥슨 GT 두 개를 두고 변동성 따먹기는 될 테니까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시가가 뭐 좀 잡히면 두 개 놔두고 짝짓기 매매를 좀 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도 뭐 여러 개 좀 있습니다만은 월말인데 여러 종목 하지 말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내일 한번 시장을 한번 보죠. 자, 내일 말일입니다. 2월달 한 달 이것으로 끝나죠. 절대로 무리한 배팅 나르시지 마시고 월 초에 또 할 수 있게끔 자기 자본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번 휩쓸리면 금방금방 다치는 게 이런 급등주 스타일이니까요. 자, 내일 한번 파이팅 해보시고요. 저녁에 앉아서 시나리오를 좀 충실하게 짜시고 내한테 맞는 성향의 종목을 딱 골라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차트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아침에 딱 맞이해서 자기 시나리오에 들어오는 종목만 딱 공략을 한 종목 내지 두 종목만 딱